반갑습니다. 오늘도 AP투자연구소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해볼 AP투자연구소 이석현 전문가, 이석현 전략팀장 캔들맨입니다. 대단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전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그리고 이제 볼만한 종목이 뭔지 이런 거 이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코스피는 일단 오늘 마감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장 초반에 살짝 이런 모습이었는데 장 중반 오면서 좀 이제 상승되나?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장 후반 돼서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 마감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고, 좀 이제 워낙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미국 시장 이런 거 올랐을 적에도 이제 한번 이제 하락한 모습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시장 상승할 땐 떨어지고 미국 시장 떨어지면 당연한 듯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국면이에요. 지금 국면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세가 좀 이제 오후 들어서 강하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하락폭이 좀 이제 만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차트는 보시면 진짜 너무 정직하다 싶을 정도로 하반기 형직성 하락 패턴을 좀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 정직해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정직하고 속임수가 없어.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밑으로 흘러내릴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흘러내릴 어떤 그런 이제 소재도 좀 마련이 됐는데, 이런 것 좀 마련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 이어서 미국도 제조업 경기 침체 조짐이 되면서 PMI 지수가 2년 만에 최저다.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PMI 지수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경기 둔화가 됐는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 53보다 0.2 하락한 52.8을 기록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6월 이후에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표 둔화 때문에 6개월 내 들어서 이제 뉴욕 유가가 좀 이제 최저를 좀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중국은 좀 이제 7월 제조업 PMI 지수, 이제 구매 관리 지수 아까랑 이제 미국이랑 똑같아요.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는데 49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50이에요. 50보다 높으면은 그래도 살짝 좀 이제 상승한 거고, 50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 침체에 지금 이제 신호가 너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49.9, 뭐 49.8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49예요, 그냥. 그러니까 1이나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의 전신호 아닐까? 더군다나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중국 전체 경제 비중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25% 정도 되는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불이 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거의 사실상 후기의 영역에 있다. 뭐 헝다그룹도 좀 폭파 거의 이제 망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고 6%대 물가가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기준금리 0.2% 설이 좀 유력하다.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전혀 해결된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경기 후퇴, 경기 둔화가 다분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경제 활성화라는 거는 돈을 많이 돌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경기 위기가 올 때마다, 뭐 예전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뭐 8천억 달러 이런 거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 경기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 통화량, 유동량 자체가, 통화 유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각종 곡식 이런 게 굉장히 좀 가격 압박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경기 둔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일조를 하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당분간은 현금 보유하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개별 종목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또 이제 상황이나 그 친구가 어느 섹터에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버롤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뤄봤을 적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지수 향후 전망 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일 로보틱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를 치면은 약세장이건 강세장이건 잡주건 뭐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한가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종목이건 상한가를 그렸으면 무조건 그날 찾아봤을 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대략적으로나마. 그래야 내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단기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추론이 최소한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도입 보도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일 로보틱스는 그러면 이제 로봇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내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딱 이 무인 자동화 어떤 그런 이제 로봇 관련한 기업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로봇 관련주들 다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적에 내일이라든가 아니면 이틀 아니면 이제 이번 주 내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를 관심 종목에다 두고 다른 로봇주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연관이 있는 로봇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제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 그리고 가스텔바작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정확한 상한가 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상한가를 그렸어요. 이 친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상한가 제도 15%가 있었을 적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분했는데 요즘은 상한가 제도가 30%이다 보니까 최근에 별로 안 나왔는데 장이 좀 조잡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건 우량한 종목이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이제 흐름을, 그런 시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상한가를 쳤다. 이거 권리락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착시 효과인 거예요. 원래 이 친구 종목의 이제 주가가 한 이 정도였더라면 권리락 되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싸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 전혀 싸 보인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상증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럼에도 캔들맨씨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꽉 막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상증자 이렇게 흐름 나오니까 무상증자 갈만한 종목 추려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무상증자라는 그 소스에는 그 어떤 악재 호재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심리적으로 이게 싸 보인다라는 효과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그리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인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어떤 종목은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 그렸는데, 어떤 종목은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이전에 한번 사놓은 애들이 꽉 던져가지고 상한가를 그리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런 거 무상증자 한번 체크해 보셔서 들어가 보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요 정도로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